예, 안녕하세요. 미엔네이처 한의원 천호점의 김규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인바디 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 검사는 BIA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인바디는 기계명이고요. 정식 명칭은 BIA 검사라고 합니다. 생체 전기 저항 측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보건소에서도 많이 하고요. 이제 많은 분들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몸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은 운동하시면서 운동하시는 이제 체육관이나 헬스장 이런 곳에서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지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검사지의 수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 인바디 기계에는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요. 우선 인바디 720 상위의 모델의 결과지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일단 체성분 분석이라는 란이 있는데요. 체성분 분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 기계 자체가 이제 전기 저항을 이용해서 우리 몸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계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되는 데이터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가공이 되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는 이 사람이 얼마나 비만한지를 알아내는 것이 사실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의 해석에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여기서 봐주셔야 될 거는 이제 체수분 양이 되겠습니다. 체수분 양의 변화 중에서도 이제 보면 세포 내수분, 세포 외수분이 있는데요. 과식을 한다든지 폭식을 하셔서 체중이 확 늘어난 상황에서는 이 세포 외수분 위주의 증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체중이 늘었을 때 내가 실제로 과식을 해서 그런지, 급격하게 과식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뭐 다른 원인 때문에 살이 찐 것인지 좀 알쏭달쏭할 경우에는 세포 외수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몰라도 본인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보실 게 가장 중요한 그래프죠. 골격근 지방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체중, 근육량, 지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고요. 사실 검사지 뒤쪽에 보면은 9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체중과 그 골격근과 체지방 그래프의 끝점을 이어서 이게 일자로 떨어지는지 I자 형태의 그래프인지 아니면 C자 형태의 그래프인지 D자 형태의 그래프인지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수치들을 가공해서 실제로 얼마나 비만한지를 알려주는 척도가 되는 게 비만 진단 그래프입니다. 비만 진단 그래프에서는 제일 먼저 BMI라는 거는 내가 키가 크면은 체중이 조금 더 나가도 되겠죠. 키가 작으면 체중이 좀 덜 나가야 되고요. 이렇게 체중만 가지고 알 수 없는 키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가공을 한 양이 BMI 체질량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양인의 경우에는 25 이상부터 비만, 30 이상부터 고도 비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인바디를 하는 이유죠. 체지방률이 있는데요. 체지방률은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보다 근육이 많고 여자는 남자보다 지방이 더 생리적으로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체지방률의 경우에는 30%가 기준이 되어서 아무리 마른 체중이더라도 체지방률이 30을 넘어가게 되면 마른 비만 혹은 체지방률 상으로 비만으로 진단이 되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25%를 기준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복부 지방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많이들 여쭤보기도 하고 다이어트를 할 때 감량 중에는 왔다 갔다가 좀 심할 수가 있는 수치입니다. 이건 뭐냐면 밑에 영어를 읽어보시면 waist hip ratio 해서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비율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체 균형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인바디 모델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밑에 보면 린 밸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린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지방을 제외한 어떤 조직의 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육량하고도 어느 정도는 비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프가 부위별로 2개씩 있을 거예요. 위쪽 그래프가 있고 아래쪽 그래프가 있는데 이제 아래쪽 그래프가 현재 내 체중 상황에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표준을 100으로 놓고 환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래쪽 그래프를 위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상적인 그래프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다리 근육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다리 쪽에 신체 균형 그래프가 높은 것이 정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장 지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내장 지방 그래프를 보면 아래쪽에는 나이가 나와 있고 이제
Y축, 세로축에는 내장지방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내장지방 수치의 단위를 보면 제곱센티미터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배꼽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평으로 잘랐을 때 이제 내장지방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해서 이제 나이를 이제 연하게 그려져 있는 이 도형은 나이에 따라서 실제로 내장지방이 어느 정도 분포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형을 벗어나게 된다면 내가 내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양극단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은 100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성인병, 즉 대사 질환들에 대한 위험도의 척도가 됩니다. 이 내장지방이 100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다음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의 배란 장애, 굉장히 많은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생각해서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복부둘레, 내장지방, 그 다음에 복부 지방률까지 고려를 해서 감량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